실의 가는 부분과 굵은 부분이 섞여 만들어지는 독특한 외관. 손으로 짠 무명에서만 볼 수 있는 질박한 멋스러움이다. 예로부터 깨끗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였던 무명. 백이민족이라 칭할 만큼 우리 결에는 백색의 무명을 즐겨 입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곱고 아름다운 무명을 많이 짰는데 그중 가늘디 가는 실을 목화에서 빼내 비단보다 더 곱고 아름답게 짠 무명을 나주의 새꼴나이라 한다. 나주 새꼴나이는 동당리 등 새꼴 일대에서 나는 고운 무명을 가리키는데 나이는 길쌈을 뜻한다. 목화씨를 파종하는 날 아침 일찍 아궁이제를 준비한다. 목화씨는 좋은 것을 골라 종자로 보관해 두었다가 아궁이제와 오줌동이에 담겨있던 오줌을 섞어 잘 비빈다. 채도 가리질 비료고 오줌도 가리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료도 되고 이 목화씨 알이 낱낱이 분류가 돼야 이렇게 하면은 삐기 좋으라고도 이게 하는 겁니다. 목화씨는 양력 5월 초순경에 보릿골이나 밭에 심는다. 밭에 심을 땐 괭이로 골을 얕게 판다. 그래야 싹이 잘 나기 때문이다. 씨앗을 한 줄로 뿌린 뒤 흙을 살짝 덮어주면서 밟아준다. 우리나라에서 면을 재배하고 사용한 역사는 아주 오래다. 중국의 고문헌인 한원 고려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면직물을 채직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고려 기인조 백처포라 하여 고구려 사람들이 백처포를 만들었다는 기록이다. 백처포는 당시 인도 또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던 면을 중국인들이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고패, 길패와 더불어서 당시 면직물을 지칭하던 명명의 하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면의 종자가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은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민광, 또 인도, 또 중국의 묘족 지역과도 활발히 교통했으므로 면의 종자가 유입될 경로는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40승에 이르는 아주 가늘고 곱게 짠 백처포를 당나라에 보낸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면이 재배된 시기는 사무당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고려말 공민왕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목화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면 종자를 들여오면서부터입니다. 문익점은 서장관의 자격으로 원에 갔다가 나라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간 지역이 교지국, 즉 지금의 베트남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지역은 당나라 때부터 면의 재직이 아주 성행했다고 문헌 기록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남쪽 지방으로 유배를 간 것이 면 종자를 채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익점이 들여온 면 종자는 우리나라 남방지방의 기후와도 아주 적합해서 그 재배가 불과 수십 년이 못 돼서 그 남쪽을 위시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최초의 무명 유물이다. 고려조에 조성된 불복장에서 나온 솜뭉치인데 당시의 의복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솜을 말아 고치를 만들고 무명의 염색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래면이 육지면으로 바뀐 시기는 일제시대다. 조선을 병합함과 동시에 새로운 원면 공급지가 필요했던 일인들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육지면을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화도에 들여온다. 이 육지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면이다. 목화는 씨를 뿌리고 난 뒤 2주일 정도가 지나면 싹이 난다. 이를 적당한 간격으로 솎아준다. 거름은 3, 4회 주는데 음력 7월 보름쯤에 꽃이 핀다. 꽃은 보라색,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하다. 꽃이 핀 뒤 며칠이 지나면 꽃은 떨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를 다래라 한다. 다래가 여무는 기간은 한 달 정도인데 그 속에서 솜이 하얗게 피어난다. 이를 면화 또는 목화라 한다. 면화는 꽃 핀 후 첫 수확한 것이 가장 좋으며 좋은 무명, 즉 가늘고 고운 세목을 얻으려면 첫물에 딴 것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비가 자주 오면 다래가 썩기도 하고 솜이 누렇게 변색되어 빨리 따야 한다. 목화는 따는 대로 바짝 말리는데 목화씨를 깨물어서 딱 소리가 나면 잘 말려진 것이다. 잘 말려야만 씨를 빼기에 좋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면화는 대부분 흰색인데 갈색을 띠는 면화도 있다. 이를 노란 미영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일대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었다 한다. 아주 요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요. 이 노랑미영은 줄을 넣어서 짜는 것이에요. 씻줄도 넣으려면 넣고 날줄도 넣으려면 넣고 양 가지로 옛날엔 오천이 기해가지고 이렇게 줄러서 해가지고 양복도 해 있고 추루바지도 했어요. 중국 명대의 송응성이 쓴 천공계물에 보면 유색의 면화에 대한 기록이 있다. 면화는 백, 자, 양종의 색이 있다 하여 명대에도 색깔 있는 면화가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연 상태로 색이 들어간 섬유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노란 미영은 색이 들어가 있어 예로부터 줄을 넣어서 많이 해 입었다 한다. 이를 황목이라 한다. 목화를 실로 만들기 위해선 몇 가지 기본 과정이 필요하다. 목화에 들어있는 씨를 빼고 씨를 뺀 솜을 대나무채로 두드리고 솜활로 솜을 탄다. 그런 뒤 고치말대로 고치를 말고 물레로 씨를 잡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짧은 터럭의 목화 섬유에서 가늘고 긴 면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은 씨앗이요. 꼭두맛 손잡이요. 요 참나무로 만든 뒤 이것은 꿀뚱이고 꿀뚱. 이것은 지둥이고 이것은 씨앗이 원둥. 이것은 안질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형을 여기다 넣으면은 뒤로 미형은 나가고 앞으로 씨는 떨어지고 그래서 미형 씨하고 미형하고 분리가 되는 이 기계라고 옛날에 얼마나 애터졌겠어요. 일로만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씨 안 넣으면 가지고 이것은 지. 목화를 실로 만들기 위해선 우선 씨를 빼내야 하는데 이를 씨앗기라 한다. 수확하여 볕에 잘 말린 목화를 씨앗틀 사이에 넣고 돌린다. 그러면 솜은 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씨는 밑으로 떨어진다. 씨앗을 빨리 많이 빼내기 위해 개발된 2인용 씨앗틀. 손잡이를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씨앗가락이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돌면서 씨가 빠진다. 1인용 씨앗틀보다 1의 효용이 크다. 현재 나주에서 사용하는 것은 1인용 씨앗틀이다. 씨를 뺀 솜은 광줄이나 자루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씨를 잣기 전에 솜타기를 한다. 씨앗기를 하고 난 목화씨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파종할 때 쓴다. 씨앗기를 한 다음엔 씨를 빼낸 솜을 대나무 막대로 두드린다. 씨앗틀 사이에서 깨진 목화씨 부스러기나 잔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나무 막대로 솜을 두드리면 뭉쳐있던 솜이 퍼져서 벙글벙글해지고 씨가 떨어져 나간다. 무명활로 솜을 탈 때 솜이 줄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랍으로 활줄을 잘 문질러 준다. 밀랍 대신 푸콩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나무 막대로 두드린 솜을 무명활에 얹고 튕겨주면 솜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난다. 이를 솜탁이라고 하는데 뭉쳐졌던 솜이 하나하나 퍼지게 된다. 수족가서 이렇게 띄워놓고 또 하고 퍼진 걸 저기다 띄워놓고 꼭두말이란 작은 막대로 활줄을 튕겨주는데 이때의 진동으로 솜이 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솜이 부드럽게 돼야 씨를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편 솜을 고치말대에 놓고 가늘고 길게 만다. 이를 고치말기라 하는데 솜에서 실이 잘 뽑아져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치를 말 때 땀이 나면 곤란하다. 손바닥에 침 묻혀가며 일을 해도 실이 덜 난다고 한다. 솜이 뭉쳐서 나중에 실을 저을 때 잘 안 뽑혀지기 때문이다. 고침할 때는 솜이 엉겨붙지 않도록 표면이 매끈한 참대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말아놓은 솜을 고치라 한다. 고치가 엉키지 않게 잘 보관하기 위해 30개 정도의 고치를 말고 나면 함께 모아 묶는다. 이때 고치가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 솜고치로 가볍게 묶는다. 고치가 준비됐으면 이제 실잡기에 들어가는데 통풍이 잘 되는 종이 바른 상자나 소쿠리에 보관한다. 물레로 실을 잣는데 우선 물레가 움직이지 않도록 돌로 잘 눌러놓은 뒤
물레줄에 가락을 연결해서 괴머리 기둥에 끼운다. 물레가 돌아가고 실이 자아지는 중요한 구실을 하는 곳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지 않는 물레인데 다 각각 이름이 있어서 이것은 꼭두말이고 이것은 물레 설죽이고 설죽, 이것은 꿀뚱이고 이것은 물레 살이고 이것보다는 거무줄, 이것은 가락줄, 다 이름이 각각이 다 있어요. 이것은 다래장, 돌, 이건 가락, 개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이름이 있어요. 개머리요, 보리, 가락 고동, 이것은 물레줄. 이거 한 가지 가만 없어도 물레가 안 돌아가고 개머리에서 병이 나면 죽어도 못 잡고 그래요. 그래서 참기름을 안 부으면은 뻣뻣하게 마구 서버리니까 기름 안 부으고는 한 번 못 짜서요. 물레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괴머리 기둥과 가락에 참기름을 골고루 바른다. 그런 뒤 물레가 돌아가는지 확인해 본다. 참기름을 바른 뒤 고치의 끝을 손으로 비벼 꼬아 실 끝을 낸 뒤 가락 끝에 연결시킨다. 어느 정도 실이 만들어지면 가락의 길이만큼 미리 잘라둔 짚에 실을 감고 가락에 끼운다. 짚을 끼우는 것은 실이 다 만들어진 후에 가락에서 실댕이를 쉽게 빼내기 위해서다. 물레로 실을 찾는 일은 무명짜기 중에서 가장 오랜 숙련과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다. 세목일수록 실이 가늘어야 할 뿐더러 실의 일정한 굵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숙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락의 회전에 의해 실이 가락에 감기는데 꼭두마리를 3, 4회 돌리다가 살짝 반대로 틀어주면 실이 실톳에 감긴다. 실 잡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일정한 속도로 실을 뽑아야 하고 왼손 검지와 엄지를 살짝 비벼주면서 손을 치켜 올리는 게 묘미이다. 무명이 10세가 되면 세목에 속하는데 이고장 여인네들은 11세 혹은 12세까지 낳았다고 한다. 실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배 뽑기에 들어간다. 물레로 실을 자아 짜고자 하는 양만큼 실댕이가 만들어지면 고무레라고 불리는 날틀에 실을 걸어 여롤의 무명실을 뽑아낸다. 이를 배뽑기라 하는데 실을 한 올씩 잡고 건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롤 단위로 실을 뽑아내는 것이다. 실댕이를 고무래에 끼우기 전에 실댕이 속에 나무 꼬챙이를 집어넣는다. 그래야 나중에 실을 뽑을 때 실댕이가 잘 돌아가면서 실이 뽑혀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무래에 실을 걸고 배뽑기를 하는 것은 날씨를 똑같은 길이로 준비하기 위해서다.
실댕이 10개를 다 끼우고 나면 10개의 구멍에서 나오는 여롤의 실을 하나로 모아 잡는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여롤을 한 모슴이라 한다. 광주리에 담은 실은 엉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순서대로 담는다. 배 뽑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실을 똑같은 길이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길이의 날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댕이의 실이 다 풀어져 나오면 새로운 실댕이를 빈자리에 끼운다. 이때 반드시 끝난 지점과 똑같은 순번의 실을 이어야 한다. 실이 한 올이라도 순서가 바뀌거나 엉키면 배를 짤 수 없기 때문이다. 짜고자 하는 필수의 길이에 맞추어 실이 준비되면 다음 단계인 배날기를 한다. 배날기는 짜고자 하는 배의 길이와 폭, 새수 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가닥수만큼 날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실 끝을 찾아 10자를 잰다. 한 자가 60cm이므로 10자는 약 6m다. 배날기는 보통 10자를 기준으로 해서 왕복하는데 한 필은 20자이므로 한 번만 왕복하면 된다. 배날기는 2명의 작업자가 필요한데 한 사람은 걸틀에 날실을 차례대로 걸고 다른 사람은 실이 엉키지 않게 실뭉치에서 실을 뽑아주면서 날틀에 실을 건다. 이때 배말뚝에 실을 사침지어 거는데 이를 새를 쫓는다라고 한다. 매번 실이 엉키지 않게 가지런히 왕복해서 날실을 준비한다. 배날기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배말뚝에 실을 걸고 가지런히 왕복하는데 사침을 지은 날실이 다시 역으로 돌아 처음 말뚝까지 가면 한 번 왕복이 끝난다. 날실의 길이가 정해졌으면 몇 세의 무명을 짜느냐에 따라 올수가 정해지는데 80올이 한 세이므로 10세의 무명을 짜기 위해선 800올이 필요하다. 배날기를 하다 실이 모자라면 배 뽑기를 해서 실을 더 보충한다. 이때도 역시 실의 순서가 바뀌거나 꼬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열세 무명을 짜기 위해선 배말뚝을 40번 왕복하면 된다. 80올 한 세가 되는 부분을 끈으로 묶어 표시해 둔다.
사침 부분에는 끈을 끼워 사침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쇠 무명을 만들 실이 준비된 것이다. 두 필의 중간 부분인 중간 말뚝에 검정칠을 하여 한 필의 경계를 표시한다. 만들고자 하는 두 필의 실이 준비됐으면 실을 끊어 말뚝에 묶는다. 정확히 필수에 맞춰 배를 짜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실을 편리하게 정리하기 위해 처음 말뚝과 마지막 말뚝의 실을 묶는다. 나중에 실을 거둘 때 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배날기가 끝나면 배말뚝에서 날실을 빼낸다. 두 필로 나른 배는 길이가 24m나 되므로 이를 그냥 거두어두면 실이 엉키기 쉽기 때문에 고리매듭을 지어가며 말아둔다. 고리매듭은 매듭 지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풀 때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실이 술술 풀려져 나온다. 긴 실을 보관해 둘 때 편리한 방법이다. 맨 처음 한 필의 경계가 되는 중간 말뚝에서부터 실을 빼내어 나중에 자연스레 실을 거두게 된다. 배날기를 하여 면사가 준비되면 실을 약하게 풀먹인다. 이를 날실 익히기라고 하는데 무명에만 있는 과정이다. 이때 아주 묽은 풀을 쑤는데 풀 대신 밥을 퍼낸 솥에다 물을 붓고 밥물을 끓여 사용하기도 한다. 풀물은 펄펄 끓는 것을 써야 무명실이 잘 삶아져 질기다. 아까 끊어. 펄펄 끓는 풀물을 자배기에 담겨있는 날실 꾸러미에 붓는다. 무명실을 익히는 이유는 면의 특성상 실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실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는 것이다. 이때 풀이 서리거나 점도가 적당하지 못하면 날실이 쉽게 끊어져 애를 먹는다. 잘 익은다고 그럼 작으려고 해줘야. 날실에 풀이 잘 스며들게 방망이로 골고루 눌러준다. 풀이 날실에 잘 스며들었다 싶으면 꺼내서 짠다. 내놓고 뜨겁기 때문에 방망이를 끼워 양쪽에서 물기가 없도록 짠다. 물기를 다 짜냈으면 이제 풀먹인 날실을 말릴 차례이다.
날실을 대나무 막대로 두드린다. 풀을 먹여 날실들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렇게 하면 풀이 날실에 곱게 스며들면서 무명실의 강도가 세진다. 털어낸 날실을 그늘에 말린다. 응달에 말려야 색이 바래지 않는다. 실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스레 넣는다. 꾸둑꾸둑해진 날실을 너무 바짝 마르기 전에 보자기에 싸서 걷어둔다. 날실을 바디에 끼우기 위해 사침지어진 부분을 정리하여 끼워져 있던 실을 빼내고 신우대로 만든 사침대를 사침지어진 날실 사이에 끼운다. 보디에다가 끼는 작업을 하려고 장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우대라는 텐디 체에다 넣어서 이용을 하려고 사침을 만들어서 넣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순서를 찾기. 이제 여기서 한 옷씩 띄어서 낀 뒤 이게 시간이 많이 먹어. 사침대를 사침지어진 날실 사이에 끼웠으면 이제 바디에 날실을 끼울 차례이다. 이를 바디 끼우기라 하는데 세수에 맞춰 준비된 바디에 날실을 2올씩 끼운다. 10세의 무명을 짜려면 800올의 날실이 들어갈 수 있는 400개의 바디 구멍이 있는 바디가 필요하다. 그 쇠를 안 하면 또 배가 안 돼. 날실을 바디에 끼울 때 중요한 것은 새로 사침이 지어진다는 것이다. 사침을 짓기 위해 뒤로 나온 날실을 한 번 돌려감아 손에 끼운다. 바디에 날실을 끼울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바디 한 구멍이라도 빼놓으면 배의 줄이나 직물을 짤 수 없기 때문이다. 바디에 날실을 끼우는 것은 나중에 배를 짤 때 일정한 폭으로 배를 짜기 위해서고, 바디가 올과 올 사이를 고르게 조절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디에 날실을 다 끼우고 나면 바디 뒤에 사침대를 빼서 바디 앞쪽에 끼운다. 그 전에 사침 지은 날실 사이에 실을 끼워 사침대를 쉽게 집어넣을 수 있게 한다. 앞쪽에 있던 사침대를 빼서 바디 뒤로, 새로 사침 지어 놓은 자리에 사침대를 끼운다. 사침대를 바디 뒤로 옮기는 것을 바디 뒤로 사침 새로 짓기라 하는데, 사침 지은 날실을 잉아올과 사올로 구분하기 위해서다. 아래에 있는 날실이 잉아올이고 위에 있는 날실이 사올인데, 나중에 배를 짤 때 그 사이에 북이 들어가 시실과 날실로 배가 짜지는 것이다. 촘촘하게 붙어있는 날실들 사이에
사침대를 끼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짜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침지은 날실들 사이에 사침대를 끼웠으면 사침대를 끼우기 전에 끼워뒀던 실은 빼낸다. 날실을 바디에 끼웠으면 이제 배매기를 할 차례이다. 배매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잿불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잿불 만들기라 하는데 남자들이 주로 이 일을 한다. 우선 왕겨를 수북이 부어놓고 그 옆을 돌아가며 넓적한 돌로 눌러싸 겨가 옆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배를 맬 때 밑에서 배를 말리기 위해 불을 준비하는 것인데 짚이 타면서 왕겨도 서서히 타기 시작하여 나중엔 불길이 없어도 왕겨가 계속 타면서 불기운이 유지된다. 잿불 위에 배를 올려놓기 위해 들말을 준비한다. 그리고 들말이 움직이지 않게 그 위에 무거운 돌로 고정한다. 잿불은 아침 일찍 준비한다. 잿불 반대편에 실뭉치를 놓을 수 있는 끄신개를 갖다 놓는다. 끄신개는 도투마리에 실이 감겨지면서 잿불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끄신개라고 한다. 배매기 할 준비가 끝나면 도투마리에 날씨를 감기 위해 준비한다. 이를 도투마리에 매달기라 하는데 그 전에 톱맞이라고 부르는 대나무 막대에 날씨를 끼운다. 사침지어진 날실의 끝부분이 톱맞이에 끼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날실이 잉아울과 사울로 구분지어져 그 사이에 시실을 넣고 배를 짤 수 있다. 톱맞이에 날실을 끼웠으면 도투마리에 톱맞이를 매달아 날실이 도투마리에 감길 수 있게 한다. 이때 도투마리와 톱맞이 간의 간격은 약 10cm 정도 된다. 이렇게 톱맞이를 도투마리에 매단 것을 톱맞이 올렸다라고 한다. 날실을 도투마리에 매달았으면 이제 배매기를 하기 위해 도투마리를 들말 위에 올려놓는다. 도투마리에 매단 날실에 풀을 먹이기 위해 실을 길게 잡아 빼서 끄신개 쪽으로 갖고 간다. 이때 보자기에 싸둔 날실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빼낸다. 마르지 않게 보자기에 싼 날실을 끄신개 위에 올려놓고 팽팽하도록 잡아당겨 실이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한 뒤 날실을 끄신개 말뚝에 묶는다. 날실이 팽팽하고 고르게 감길 수 있도록 도투마리와 끄신개 사이를 평행이 되게 맞춘다. 됐어, 빠뜨다. 재를 잘 다독여 배매기가 끝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도투마리에 연결된 날실에 쌀풀을 먹인다. 예전엔 좁쌀풀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때 손으로 풀을 여러 번 집어서 강하게 먹이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다. 풀이 뭉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묻혀 풀솔로 골고루 쓸어준다. 풀솔은 속세풀 뿌리로 만들어 아주 단단하고 까슬까슬하다. 날실에 풀을 먹이는 것은 배를 짤 때 바디와 북등에 의해 많은 마찰을 받아 실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날실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풀을 먹이는 것이다. 뭐困난 있어. 이제 또 뒤집을래? 풀 먹인 날실을 잿불에 말린다. 알았어. 이때 맨 처음 감기는 시작 부분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투마리를 앞뒤로 뒤집으며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린다. 그래야 실이 팽팽하고 탄력을 받는다. 풀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문지른다. 어느 정도 배에 풀을 먹여 날실을 도투마리에 감을 정도가 되면 도투마리에 뱃댕이를 서너 개 끼워 넣는다. 도투마리에 날실을 감을 때 날실이 한데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뱃댕이는 대나무 막대로 만든 것인데 도투마리에 날실을 감을 때 중간중간 끼워 넣는다. 면은 다른 섬유보다 끊어지기 쉬워 애를 많이 먹는데 중간에 실이 끊어지면 한 끝에 매달아둔 목화솜을 조금 떼어 끊어진 실 양 끝을 맞대고 비벼주면 실이 감쪽같이 이어진다. 한 필의 배를 매는 데는 보통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두 필의 배를 매는 일은 새벽에 시작하여 해가 질 무렵에야 끝이 난다. 도투마리에 날실을 감으면 맞은편에 있던 끄신개가 끌려오게 된다. 날실이 마르면서 서로 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바디와 사침대를 몇 차례 왕복시켜준다. 그것만 다 먹고 있어. 딴 데 어디에 또 있는가 몰라. 방에 없으면 없지. 배매기가 끝나가면 날실의 끝에 대나무 막대를 끼운다. 이 막대를 톱제비라 한다. 톱제비에 끼워진 날실을 골고루 펴서 도투마리에 연결된 날실과 폭을 맞춘다. 마지막 날실까지 풀을 먹여 말린다. 여기까지 하면 돼. 마지막 날실을 도투마리에 감는다. 배매기가 끝나면 배 짜는 일의 반은 끝난 셈이다. 날실이 준비됐으면 이제 시실을 준비할 차례이다. 시실 꿀이 감기는 틈틈이 직물을 짜기 전에 준비해 두는데 V자로 홈이 파진 대나무 대롱에 실을 감는다. 이 대롱을 전대라고 한다. 전대의 중앙 부분까지 실을 감았으면 전대를 전후 좌우 팔자로 돌리면서 실을 감는다. 그래야 실이 고르게 감기기 때문이다. 북 속에 들어갈 알맞은 크기로 실이 감겨졌으면 가운데 끼어 있는 전대를 조심스럽게 빼낸다. 맨 안쪽에 있는 시실이 북 바깥으로 나가는 실이 되기 때문이다. 시실은 사용 전에 맹물에 넣어 삶는다. 맹물에 삶는 이유는 실을 질기게 하기 위해서다. 직물을 짤 때 시실이 마르면
다시 찬물에 담가 실이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한다. 시실을 삶았으면 북에 넣는다. 북은 잉아올과 사올 사이에 들어가 직물을 짤 수 있게 시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북의 바깥쪽으로 실을 빼낸다. 이때 시실이 마르지 않게 대나무 잎으로 덮고 그 위에 북닷개라고 불리는 가는 대나무를 끼워 시실 꼬리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한다. 배짜기가 모두 준비됐으면 이제 배틀을 차린다. 배틀을 조립하여 기대를 설치하는 것을 배틀 차리기라 한다. 우선 누운 다리 사이에 가로대를 끼워 직기를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면 누운 다리와 앞다리, 뒷다리가 완성되어 직기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된다. 다음으론 용두머리를 앞다리 상단에 끼워 넣는다. 그런 뒤 끌신과 연결되어 있는 신나무를 용두머리에 끼운다. 그 다음엔 눌림대를 눈썹대에 달려있는 눈썹끈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이제 배를 짤 때 가장 중요한 도투마리를 얹을 차례이다. 날실이 감겨져 있는 도투마리가 없으면 배를 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도투마리는 특별히 고정되지 않고 누운 다리 위에 얹혀지게 되는데 나중에 배를 짤 때 도투마리가 쉽게 돌려져 도투마리에 감겨있던 실이 쉽게 풀려지게 하기 위해서다. 도투마리에 감겨있는 배땡이는 나중에 배를 짜고 도투마리가 돌려지게 되면 자연스레 바닥으로 떨어진다. 배틀이 어느 정도 차려졌으면 이제 잉아를 걸 차례이다. 잉아를 거는 데에는 잉아줄과 2개의 잉아대 그리고 고다리가 필요하다. 우선 2개의 잉아대를 고다리에 엇갈려 끼운다. 이렇게 하면 잉아대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다. 벌어진 잉아대 사이로 손을 펴서 높이를 가늠한 뒤 잉아줄을 위쪽 잉아대에 묶고 여러 번 돌려 감는다. 잉아줄을 잉아대에 거는 이유는 아래에 있는 잉아올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다. 우선 잉아줄을 잉아올 사이에 걸고 팔자형 고리를 만든 다음 위쪽 잉아대에 걸고 잉아줄은 아래 잉아대 뒤쪽으로 잡아 뺀다. 잉아 걸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 있는 잉아올에 잉아줄을 걸어 잉아대에 거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잉아줄의 폭을 일정한 길이로 유지해야 날실이 고르게 들어 올려지므로 항상 같은 높이로 걸어야 한다. 잉아 걸기가 끝나면 잉아대를 고정하고 있던 고다리를 빼낸다. 그런 뒤 잉아대를 눈썹 놀이에 연결되어 있는 속대 자리에 끼운다.
잉앗줄을 잉아올과 사올 사이로 빼낸다. 잉앗대가 끼워져 있는 자리에 잉앗대와 똑같이 생긴 속대를 끼운다. 그리고 속대의 중간 부분에 눈썹대라고 불리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끼운다. 이때 잉앗줄 몇 호를 눈썹대 안쪽에 끼워 넣어 속대와 잉아올을 연결시켜 속대가 움직여 빠지지 않게 한다. 잉아 걸기가 끝나면 안줄개를 누운 다리 위에 올려놓고 날실이 끼워져 있는 톱제비를 허리 안개에 연결한다. 허리 안개는 상실을 엮어서 만들어 튼튼하다. 이번엔 바디에 바디집을 끼울 차례이다. 바디집을 끼워야 바디가 무게감이 생겨 바디치기가 잘 된다. 다음엔 잉아올과 사올로 확실히 구분짓기 위해 사침대로 나누어진 날실들 사이를 벌려 그 사이에 비거미를 끼운다. 비거미 아래에 있는 날실이 잉아올이고 비거미 위에 있는 날실이 사올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레 잉아올과 사올 사이로 시실을 집어넣어 배를 짤 수가 있다. 비거미에 의해 위로 올라가 있는 사올을 눌러주기 위해 눌림대를 잉아대 뒤에 연결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잉아올을 사올 위로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잉아대에 연결된 잉아줄은 용두머리 뒤로 던져 걸려있게 한다. 배틀이 차려지고 무명을 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참기름을 바디에 발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잉아올과 사올 사이에 북을 집어넣고 배를 짜기 시작한다. 날실 사이에 들어간 시실이 촘촘하게 짜지게 하기 위해 바디를 3개 내려친다. 이를 바디치기라고 한다. 어느 정도 배가 짜지면 톱제비에 감겨있던 날실의 끝부분을 자른다. 말코에 감기 위해서다. 말코는 직물을 감는 역할을 한다. 말코에 배를 넣고 배꼽챙이를 끼워 직물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이때 옆에 연결된 최활은 직물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도구이다. 배를 짤 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배를 짜는 바로 앞쪽 폭 사이에 끼워 놓는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배를 짤 준비를 한다. 직물을 말아감은 말코를 허리 안개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북을 집어넣어 시실이 지나가게 만들고 잉아대가 들어 올려지고 내려지면서 잉아올과 사올이 번갈아가며 짜지고 그 사이로 북을 집어넣으면 직물이 짜진다. 한 번은 비거미에 의해서 나누어진 날실 사이에 북을 집어넣어 짜고 다음 한 번은 끌신을 잡아 끌어 잉아대가 들어 올려지면서 벌어진 날실 사이에 시실을 집어넣어 배를 짠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배가 짜여지는 것이다. 배가 짜지는 과정을 보다 알기 쉽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끌신을 잡아당기면
잉아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배가 짜여진다. 배를 어느 정도 짜게 되면 말코에 감기는 직물은 늘어나고 도투마리의 날실은 줄어드는데 마지막에는 도투마리에 연결된 톱맞이에 끼웠던 날실의 끝부분이 드러난다. 밀침대로 도투마리의 아래쪽을 밀면 도투마리가 넘어지게 된다. 그런 뒤 허리 안개에 연결된 배를 잡아당기면 도투마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배매기를 할 때 날실 사이에 끼웠던 배땡이는 자연스레 바닥으로 떨어진다. 두 필의 배를 짜기 위해선 보통 엿새가 소요된다고 한다. 배를 마지막까지 짜기 위해 톱맞이를 도투마리에서 내린다. 이때 톱맞이는 도투마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 배는 말코에서 잉아가 있는 위치에 절반 정도까지 짜며 나머지 부분은 짤 수가 없다. 다 짜고 나면 허리 안개를 맨 상태에서 가위로 자른다. 이때 날실에 끼워졌던 바디와 비거미, 사침대 등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제 배짜기가 모두 끝난 것이다. 배를 다 짰으면 이제 배를 물에 담가 하룻밤 재울 차례이다. 배틀에서 내린 무명은 약간 누런색을 띠며 부서진 씨 껍질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 거뭇거뭇한 티가 남아있다. 이 무명배를 생목 또는 생면포라 한다. 물에 하룻밤 담가서 불린 배를 방망이로 두드려 빤다. 배틀에서 내린 배는 날실에 풀이 먹여져 있고 짜는 과정에서 더러움이 탔으므로 반드시 세척을 하여 보관해야 한다. 완전히 풀기가 빠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깨끗하게 빤 무명을 햇볕에 널어 말린다. 생목을 백목이 되게 하기 위해선 잿물에 담갔다가 쪄서 햇볕에 바르는 정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주에선 이를 콩대찜 마전하기라 하는데 마전을 하기 위해선 우선 초목을 태운 채로 잿물을 만들어야 한다. 콩대나 메밀집, 들깨대 등으로 만든 채는 세척력이 좋다고 한다. 콩대를 다 태워 재가 만들어지면 약간 식도록 둔다. 잿물을 만들기 위해 시루 안에 짚을 빈틈없이 깔아 재가 아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잿물이 다 걸러지면 손으로 찍어보아 미끈거리는 정도에 따라 잿물의 농도가 맞는지 살펴본다. 한쪽에선 마전하기 위해서 시루를 쇠솥에 올려놓고 떡을 찌듯이 밀가루 떡을 해붙여 수증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한다. 무명을 하얗게 표백하기 위해 콩대로 재를 낸 잿물에 무명을 담근다. 푹 담근 뒤 이리저리 뒤척여 무명홀에 잿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한다. 잿물에 담가두었던 무명을 시루에 넣고 찐다.
1시간 정도 불을 떼서 무명이 푹 쪄질 때까지 익힌다. 다 쪄지고 나면 꺼내어 방망이로 두드려서 여러 번 헹구어 빤다. 거품이 나면서 무명에 붙었던 딱지가 떨어져 나간다. 하얗게 바랜 무명은 다시 풀을 먹여 사용한다. 풀을 먹일 때는 무명배를 바짝 말려 풀이 잘 스며들게 한다. 풀 먹여 다듬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한나절 안에 마쳐야 배에서 쉰내가 나지 않고 풀내음이 향긋하다. 조금 덜 마른 무명을 거두어 양쪽에서 자근자근 조심스레 접어서 잡아당긴다. 다듬이질을 한 무명은 주름이 어느 정도 펴지고 풀이 섬 위에 스며들어 표면에 윤기가 나고 눌린 자국이 생겨 독특한 직물의 태가 만들어진다. 모든 정련 과정을 거쳐 배곡보다 하얘진 무명.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다듬고 보듬어서 그 순화함과 단아함을 드러내게 한 나주의 새골나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의복과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던 무명.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만큼 친숙했던 물레 소리도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다. 따뜻하게 감싸고 안아주었던 무명. 이제 그 순백색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을 일이다.